안녕하세요. 고등사 카의 벌써 대단원 두 번째. 자, 함수라는 단어는 지금 선생님이랑 배우고 있습니다. 함수라는 단어는 중요하죠. 그리고 아까 첫 번째 단원에서 선생님이랑 이전에 봤었던 게 함수들의 개념, 그리고 종류, 역함수, 합성함수, 그리고 함수를 설명하는 용어, 정의역, 치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했는데, 자 이제 이것들을 활용해서 벌써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배우려는 함수는 유리함수를 배울 거고요. 그 유리함수 다 배우고 나서 무리함수란 거를 이제 배우면은 고등서 카에서 중요한 두 번째 단원인 함수 파트는 종료가 되게 됩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항상 유리, 무리라는 말이 나오면 처음 보는 그 1학년 때부터, 중1 때부터 항상 설명했던 것 같아요. 리라는 말은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리는 분수를 한문으로 리라 그래. 분수를. 그래서 비율할 때 리자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일정한 비율로 내가 갖고 있는 자금이 붙는 거를 이자라고 하지, 그치? 그래서 그런 리자인데,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던 대로 유리라는 게 있고 무리라는 게 있다. 유리는 그러면 뭔 뜻이야?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뜻이고, 무리는 분수로 나타낼 수 없다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분수 형태로 나타내냐 아니면은 분수 형태로 못 나타내냐, 모든 애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은 루트가 들어가 있는 애들 대신 x는 제곱수는 아니어야 되는 이런 애들을 무리함수라고 할 거고, 유리함수는 우리가 그래서 흔히 분수함수라고도 흔히는 불러요. 분수함수. 자, 그래서 이런 특징들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함수란 거를 우리가 배우기 전에 먼저 뭐를 일단 좀 하냐면은, 사실 이런 설명은 조금 수학적으로 부정확하기는 하지만 조금 쉬운 말로 얘기하면은, 예를 들면 봐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라고 쓰면은 우리가 뭐라고 읽었냐? 우리는 이거를 2차식이라고 읽었어요. 근데 이 2차식 앞에 y라는 거를 붙이는 순간 우리는 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몇 차 함수? 2차 함수로 바뀌었죠. 2x-1 이렇게만 쓰면은 몇 차식인데, 그렇지, 1차식인데 이 1차식에 변수 하나를 더 추가해서 x가 변함에 따라서 y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기능,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1차 함수라고 불렀었습니다. 선생님이랑 지금 무슨 함수 배우겠다고? 그래, 유리함수를 배울 거라고. 근데 이 유리함수는 그러면은 무슨 식을에다가 y를 붙인 거냐? 유리식에다가 y를 붙인 거죠. 그래서 유리식에 대한 거를 먼저 다루는 게 우리 고등사 카의 개념입니다. 자, 근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제 첫 번째로 배우는 유리식이라는 개념은 이제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식이기는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얘들아, 우리가 흔히 썼었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사실 2차식이기는 한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분모가 1인 분수식 아니야? 그치?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이런 식으로 나타내야 되는 분수식도 있고요. 아니면 x제곱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라는 분수식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렇게 분모가 1인, 아까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쓴 이런 거나 이런 것들도 엄밀히 얘기하면 분모가 1인 분수거든. 그래서 뭐 유리식이라는 거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분모가 1인 다항식이거나, 아니면은 정말 분수 형태로 나타내는 분수식이거나,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우리는 당연히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분수식에 조금 더 초점을 둘 거란 얘기지. 그래서 우리 여기 단원에서는 분수식에 대한 계산을 이제 많이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 다항식하고 분수식에 대한 개념에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실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결국에는 약분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얘네 둘을 나누는 기준이
분모에 x가 있냐 아니면 분자에 x가 있냐. 물론 정리를 다 해놓고 나서 분모에 x가 있냐 분자에 x가 있냐에 따라서, 특히 미지수가 분자에 있냐 분모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는 분수식이냐 아니면 다항식이냐를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 개념으로 좀 갈 건데, 근데 유리식을 우리가 먼저 그 함수를 배우기 전에 유리식을 보고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유리식은 유리함수로 바꾸기 전에 몇 가지 계산 과정을 좀 해야 돼요. 원래 이제 지금 문제집이나 아니면 실제 교육 과정에 보면은 유리식을 계산할 때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는 거야. 계산이니까 당연히 더하기도 해야 되고 빼기도 해야 되고 곱하기도 해야 되고 나누기도 해야 된다지. 자, 근데 뭐 우리 모르는 건 아니니까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으면은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통분한 다음에 앞에 거에서 하나씩 계산해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선생님이 따로 집중적으로 다루지는 않고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근데 대신 우리는 특수한 경우, 이 유리식 단원에서만 쓰는 아주 특수한 계산 정리법을 사용을 할 건데, 그 계산 정리법에는 일단은 크게 세 가지 분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세 가지요. 자, 유리식에서 정리하는 방법. 일단 이 과정은 원래 우리가 정리를 꼭 이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니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려는 단원이 유리 함수고, 여러분들 꼭 함수에서 정말 중요한 정의역이나 아니면 치역을 찾을 때,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찾아서 이제 유리함수에서는 무조건 정말 기승전 그래프 그리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 근데 이런 그래프 찾을 때 꼭 필요한 정리법 몇 가지만 좀 볼 건데,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는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만약에 같거나 더 크다.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은 분자의 차수를 다운시켜줘야 돼요.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인데 x 플러스 2분의 x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있어요. 그거 봐도 분수가 나타내져 있는 유리식인데요. 분수식인데, 자, 얘 같은 경우는 분모도 1차고 분자도 1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모의 차수를, 분자의 차수를 낮춰줘야 돼. 자, 어떤 식으로 낮출 거냐? x 플러스 2가 동일하게 들어가게끔 있다라고 그냥 치자. 그런 다음에 왼쪽과 항등식이어야 되기 때문에 얘를 빼주면은 이렇게 해서 얘를 나눠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는 1, 뒤에 있는 거는 x 플러스 2분의 3 이런 식으로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별로 안 어렵지? 자, 두 번째도 한번 해볼게. 자, 만약에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분자는 2x제곱 플러스 1이다. 야, 분자 차수 낮아야 되는데 분자가 무려 2차예요. 그래서 얘는 더 낮춰야 돼. 자, 어떻게 낮춘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마이너스 2 2는 그대로 놔두고 개수는 똑같이 한 다음에 x 마이너스 2가 들어가게끔 이렇게 바꿀 거야. 자, 그러면은 왼쪽과 오른쪽에 항등식이어야 되니까 원래 있었던 1은 써주시고 이제 없었던 것만 뒤에다가 몇 개만 빼주면 되겠지? 자, 얘 전개하면은 2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8이 되기 때문에 뒤에다가는 없던 플러스 8x 없던 마이너스 8을 그만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식을 전개해 놓고 보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거는 2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따로 정리하면은 x-2분의 8x-7이다. 아직까지 차수가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것도 한 번 더 변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 플러스 x-2분의 8 가로 똑같은 게 들어가게끔 x-2 원래 있었던 마이너스 7. 자, 그러면은 없던 마이너스 16을 더한 거니까 뒤에다가는, 아니 뺀 거죠, 죄송합니다. 그럼 뒤에다가는 16을 더해주면 되겠더라. 자,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2 더하기 여기 앞에 거 정리하면은 8, 뒤에 거 정리하면은 플러스 x-2분의 9죠. 따라서 x-2분의 9 플러스 10이라는 형태대로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은 정리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도 어려운 과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리함수를 다루기 전에 유리식을 봤을 때 정리해야 되는 방법을 선생님이랑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개념은 어떤 거냐면은 두 번째 개념은 이런 개념이야. 두 번째는 A, B 분의 1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개가 연속해서 곱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B- 일단 봐. B-A분의 1, A분의 1 빼기 B분의 1의 형태대로 변형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언뜻 쓴 게 되게 무슨 선생님 뭐 쓴 거냐, 되게 좀 복잡한 공식 같지만 뒤에 있는 거를 실제 정리해보면 B-A분의 1이고 선생님이 지금 이거는 공식으로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식을 이런 식으로 변형만 한번 한 거예요. 똑같죠? 근데 원래 있던 식들을 뭐하러 이렇게 변형을 하냐, 예를 들면 이런 것 때문이야. x 플러스 1분의 1이 있었어.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아까 썼던 방식대로 좀만 더 변형을 해보면 어떻게 바뀌냐면 x 플러스 1 빼기 x 분의 1 가로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로 바꿀 수 있지. 자,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보니까 어떻게 돼? 그냥 얘네 둘이었구나. 자, 그러면은 이 과정대로 조금만 더 선생님이 해보면은 x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x 제곱 플러스 1 분의 1 더하기 쭉쭉쭉 x10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나와 있다라고 쳐봅시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예시 잘못 들었죠? 요 예시는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집에 있는 예시로 직접 해보면 되고,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두 번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뻘쭘하네요. 세 번째 예시로 들어갈게요. 자, 세 번째 예시는 번분수야. 번분수는 우리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사실 선생님이 중학교 때부터 중1 때부터 계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사실 알려줬었는데, 번분수 할 때 번은 반복하다 할 때 번자죠, 이거는. 그래서 여러 개가 분수 형태가 계속 반복되어 있는 형태, 이런 것들이지 7분의 3분의 2분의 1 이런 거. 자, 사실 중1 때는 선생님이 어떻게 알려줬냐, 얘네들은 붙어 있으니까 얘네들은 커플이에요. 그래서 커플은 곱해서 지옥에나 가버려 해서 여기 밑에 2 곱하기 3 이렇게 알려줬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떨어져 있으니까 솔로죠. 솔로는 어디 가야 돼? 천국 가야 되니까 여기다 곱해서 1 곱하기 7로 계산했었다. 자, 요게 이제 번분수인데, 당연히 고등수학에서는 번분수가 이런 형태로 보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1 마이너스 x분의 1분의 1의 값은 몇이냐, 이렇게 나온다고 해도 계산 과정은 동일합니다. 일단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우리가 분모부터 정리를 하면은 천천히 해보면 돼. 분모 있는 거 정리해보면은 x분의 x 마이너스 1로 바뀌고, 그리고 1이죠. 자, 그러면 뒤에 거는 정리하는 거니까 1 마이너스 x분의 1분의 x다. 그러면은 통분해보니까 x 마이너스 1분의 앞에 거는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니까 따라서 x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로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형태대로 이제 번분수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는 것까지가 유리식에서 일단 다뤄야 되는 개념 중 하나고요. 자, 이제 사실은 여기에 단계로 나누진 않았지만 우리가 선생님이 처음에 유리라는 말에서 리는 무슨 단어라고 했냐면은 리는 분수를 또는 비율을 리라고 한댔어요. 자,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려는 게 뭐냐, 그러면은 7분의 3이라는 분수는 사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울 때
7분의 3을 분수 형태대로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피자를 엄청 많이 나눴을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7분의 3이라는 거는 얘들아 7분의 3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어떻게 알고 있을 거냐면은 이 피자가 있는데 피자를 전체 몇 조각해서 그렇지 7조각 등분돼서 내가 몇 조각 가져간다는 얘기니까 3조각 가져간다는 거를 7대 3이라고 한 거지. 자, 그러면은 여기에 반대편에 있는 애는 몇 조각을 가져가는 거야? 4조각인 거네. 자, 여러분들 7대 3이라는 거를 초등학교 때 배우기 전에 뭘부터 배웠었냐면은 4대 3이라는 무슨 식부터 배웠다? 비례식부터 배웠다. 결국에는 비례식에서 나오는 개념이 분수에 대한 개념이었거든. 그래서 유리식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다룰 때는 비례식을 안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론상. 근데 이제 이 비례식이라는 게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비례식이라는 게 가장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선생님이 과자를 3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학 선생님인 지민쌤이 7개를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갖고 있는 거 대 지민쌤이 갖고 있는 과자의 개수는 3대 7이다. 이렇게 해서 가능한데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몇 개 갖고 있는지 지민쌤이 몇 개 갖고 있는지는 몰라. 근데 현지쌤하고 지민쌤의 과자의 개수의 비가 3대 7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무조건 3개 갖고 있고 지민쌤이 무조건 7개 갖고 있다고 단정질 수 없죠. 왜냐면은 선생님이 3개가 아니라 30개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지민쌤은 7개가 아니라 70개를 갖고 있어도 3대 7이거든. 그러니까 이 비례식이라는 거는 사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비례식이 있다라고 해서 이 비례식에 들어가 있는 3대 7이라는 거를 그대로 x나 y와 같은 문자 자리에다가 대입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례식에 있는 숫자를 실제한테 대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입한 잘 모르는 숫자에 대한 개념을 하나를 더 도입할 건데 그 숫자를 우리는 수학에서 어려운 말로 비례상수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분수식이 아니라 비례식으로 나타난다고 하면은 자, 예를 들면 선생님 몇 개 한번 해볼게. A 대 B가 C 대 D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면 C분의 A는 D분의 B와 같다. 근데 그것은 비례상수 K와 같다 라고 놓고 난 뒤에 A는 CK 그리고 B는 DK로 바꿔서 A 자리와 B 자리에 비로소 대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서 대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3개짜리가 나온다라고 해도 선생님이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만 바꿀 뿐만 아니라 다른 건 형태로도 바꿀 수 있어. 당연히 C분의 A뿐만 아니라 B분의 A라고도 바꿀 수 있고 B분의 A라고 바꾸면은 D분의 B의 형태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네요. D분의 C네요. 근데 어찌됐건 이게 K라고 바꿔도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A는 BK, C는 DK라고 바꾼 다음에 대입을 해도 어차피 결과는 동일한 답이 나오게 돼 있더라. 자, 그래서 3개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A 대 B 대 C가 예를 들면은 2 대 3 대 4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랬을 때 뭐 예를 들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C분의 2C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래. 여기다가 그러면은 2하고 3하고 4하고 대입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비례상수로 바꿔서 2분의 A는 3분의 B 그리고 4분의 C는 그대로 하지 마시고 비례상수 K. 그래서 A는 2K, B는 3K, 그리고 C는 4K로 바꾼 다음에 여기에다가 2K 대입하시고 여기에다가 대입하시고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계산하면은 우리가 요 값이 몇인지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선생님이 지금 급하게 만드느라 이렇게 해가지고 K제곱이 약분 안 되는데 만약에 제곱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어떤 값인지 딱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랑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수업을 하는 거는 유리함수라는 거를 배우기 전에 유리함수는 결국에는 함수기 때문에 정의역하고 치역하고 따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따지기 위해서는 일단 식을 변형하는 방법인데 이 변형하는 과정은 지금 본 것처럼 수학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
계산하는 과정이나 기술을 배운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 단계를 설명해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집에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이 정리하는 기술을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습득하는 게 선생님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유리시계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어요. 안녕.